됐죠? 자, 우리 덴도모미 화정관 지난주에 있었고 그 다음 작품에 유산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아마 이 작품 선생님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의 갈래가 기본적으로는 작가야. 이 작가는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유행가, 요즘 말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0년대 유행가를 부르면 Kill This Love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나중에 이제 지문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이건 그 당시 유행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필을 살리기 위해서 어려운 한자 성어도 의도적으로 많이 집어넣으면서 동시에 그 우리말도 집어넣는, 요즘 노래 보면 알잖아, 그치? 요즘 노래도 꼭 가사 잘 나가다가 너와 나의 매직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를 집어넣는 것처럼 여기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자어들이 막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외에는 나머지는 솔직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냥 대중가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만 잘 잡으면 되는데, 첫 번째, 작가는 기본적으로 모평이나 학평에서 등장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어. 대신 이런 경우는 있지. 예전에 이제 소춘향가라고 하는 작가가 또 있어요. 춘향가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발췌해가지고 그 장면을 기준으로 노래로 만들어버린 거야. 근데 실제로 연기 작품은 춘향가가 나와버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연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수업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패스한다. 이렇게 이해해주자고. 보조자료로 한번 읽어만 주세요. 이런 작품이 존재했다는 사실만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챕터를 보면 아리랑이라든 이제 미녀 챕터가 나오고 있죠. 신고산 타령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역시 미녀도 내용이 분석이 필요한 만큼 어려운 구조는 솔직히 없어.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슈퍼패스 가겠습니다. 됐죠? 자, 이 부분들은 출제 가능성도 좀 많이 처지는 편이고 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또 그 다음 챕터에도 이제 습수요부터 제 11번 챕터에 있는 게 보이실 거야. 여러분들 보조자료 기준으로는 67페이지부터 봐야 되는 부분이고, 본문 기준으로는 11번째 적용학습. 그래서 지금 11번하고 12번 챕터를 오늘 나머지 부분으로 해서 마무리 작업까지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끝내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오늘 나눠드린 화작이랑 엄매 중에서, 특히 아마 엄매가 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엄매 쪽에서 조금 선생님이 그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게 먼저야. 자, 아무튼 습수요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요번 챕터는 뭐냐면 한시예요. 참고로 이제 수능특강에서도 이제 한시 같은 계열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학의 여부에, 우리 문학의 계열에 속하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일단 보통 문학 시간에 공부를 했었을 거야. 근데 한시도 분명히 우리 문학에 속하는 게 맞죠? 동아시아 문화권을 공유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문으로 작품을 짓는 게 큰 무리는 없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한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신라시대 작품부터 배우잖아요. 최치원의 한시, 그치? 그래서 뭐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을 혹시 배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시도 언급이 될 대상이 맞다. 수능에 안 나오는 것인 맞다. 하지만 모평에는 매우 잘 나온다. 요거까지는 좀 기억해 놓자고요. 자, 습수요부터 하나씩 따져볼 텐데요. 참고로 지금 요 습수요 챕터에 선생님이 보조자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 챕터에서는 선생님이 요 계열의 어떤 작품들을 쭉 한번 몇 가지 훑어드릴 거거든. 새로운 작품들과 함께. 자, 그걸 볼 거라고 염두에 두시고 첫 번째 작품부터 봅시다. 내용 뎁다 짧아요, 그쵸? 엄청 짧지, 꼴랑 4줄짜리. 그냥 되게 당연한 얘기 하나만 해보자. 기본적으로 한시에서는 한 줄의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에 따라, 그리고 또 그러한 글자들이 몇 줄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작품의 갈래를 나누어 보죠. 여러분들 뭐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4원, 5원, 7원. 오케이? 한 행에 몇 글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참고로 지금 이거는 한 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 1, 2, 3, 4, 5, 6, 7 맞죠? 내가 갑자기 숫자를 잘못 봤네. 그럼 이건 뭐? 7언의 한시야. 오케이?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절구, 율시, 배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절구는 4줄짜리를 말하는 거고요. 율시는 8줄짜리를 말하는 거고, 배율은 10줄 이상이 되는 긴 작품을 배율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는 꼴랑이란다. 4줄 안에 압축하는 게 더 힘든 일이거든, 실은. 그래서 4줄의 작품이라서 7원 절구의 한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아두시고 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니까 넘어가. 7원 절구의 한시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습수요부터 나오는 이 한시들의 계열성이 전부 다 이 백성들의 궁핍한
삶에 대한 양반 지식인들의 비판적 시선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라는 거. 한시를 썼다면 기본적으로 백성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물론 이제 한자를 공부하는 일부 특수한 아이들은 있었겠지만 그건 절대 다수는 아니었을 거고 대부분은 소나기가 쥐어지는 힘만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호미를 잡고 시작하거든 애들은. 애들은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고 서당이나 학당 가서 공부하는 건 그래도 양반 집자제나 좀 있는 집 자식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문으로 시를 지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학식 있는 사람들. 근데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이 바라본 백성들의 안타깝고 괴로운 삶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지금 우리가 볼 계열성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비판하는 작품, 이렇게 일단은 지금부터 볼 작품들의 계열성을 좀 잡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으니까 쭉쭉 한번 가보자. 자, 참고로 이 작품의 작가도 또 선조 때 작가예요. 자, 보세요. 뭐 그냥 바로 질문으로 가자. 참고로 습수요, 이 제목도 얘기를 해드릴까? 습수. 얘들아, 습수는 가끔 있잖아. 그런 게 있어. 그 한자어들에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 두 개의 글자를 서로 뒤집어 보는 것도 방법이거든. 예를 들어 생평에 원하여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생평에 원한대요. 그럼 생평이 뭔 소리인가 궁금하면 생과 평을 뒤집어 봐. 평생에 원하는 것을.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니었던 거지. 그럼 습수도 뒤집어 보면 수습하는 거지. 수습하는 게 뭐 하는 거지? 모으는 거지. 잔해를 수습하고, 그치? 이런 것들이야. 그럼 여기서 뭘 모으냐면 이 이삭을 모으는 거야. 습수는 이삭을 모으는 행위야. 그런데 이 습수라는 행위 자체가 실은 뭘 상징하는 거야? 궁핍을 상징해. 왜일까? 이삭을 모은다는 얘기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걸 모아가지고 쌀알을 만든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확을 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언제 다 집어 하면서 그냥 버리고 가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씩 집어가지고 그걸로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에너지들이 노동력을 쓰이고 있는 비참한 현실이기도 한 거고 얼마나 배고프면 그런 것까지 주워 먹어야 되는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삭 줍는 안악 뭐 이런 것들을 민화 작품들도 보잖아요. 그림 작품도 보잖아요. 그렇지? 그 작품 보면 힘겹게 사는 거야 현실은. 보통 거기서도 맨발로 나와요. 신발을 신을 여유가 없는 거지. 아무튼간에 자 아무튼 상황 봅시다. 밭에서 이삭 줍는 어린애들 말이라고 하면서 자 이삭 줍는 아이들의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삭 줍는 아이들이라는 뭐가 나왔어? 대상이 설정됐어요. 그 다음 온종일 이리저리 주어야 소쿠리도 안 차요. 얘들이 하는 일은 온종일 그냥 이삭을 줍는 거야. 하지만 그 소쿠리 하나를 채우기도 당연히 어렵대요. 그럼 뭐예요? 궁핍이잖아. 어렵지 않다는 거 썼지? 궁핍한 상황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장면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달받는, 그치, 전달하는 형식을 통해서 또 그 비참한 모습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지. 자, 쟤네들 참 하루 종일 해봤자 차지도 않는 거 되게 고생 많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더 핵심이야. 올해는 벼배는 이 솜씨가 하도 좋아서 벼배는 이의 솜씨가 좋았대요. 그럼 뭐예요? 나달 하나 잘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겠지, 그치?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긁어갔기 때문에 한 톨도 남김없이 어디다 갖다 바쳤대요? 관창에다 바쳤답니다. 관청이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수탈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에 떨어져 있는 왜? 어벤져니가 그러면은 뭐 관리해요 아니면 뭐 그치,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자, 일단은 관창에다 갖다 바쳤다고 했을 때 이때 관창이라고 하는 건 수탈 기간을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정적 속성이 될 거야. 그치?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삭 줍는 아이들은 그 흔적이라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일 텐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벼배는 이거 질문이 나올 만한 게 맞아. 그럼 이건 도대체 세모인가요? 동그라미인가요?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자 벼배는이가 솜씨가 좋다는 건 정말로 나이스하게 잘했다는 뜻은 아니야, 그지? 이건 비아냥거리는 걸 텐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그 상황에 대입시켜보자. 벼베는 사람이 이삭조차 줍어서 관청에 갖다 바쳐야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갖다 바쳐서 내야 될 게 많다는 뜻이었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거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나쁜 거야? 이 사람들이 나쁜 거야? 이쪽이 나쁜 거죠. 얘들이 여유를 둘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나무가 있어. 나무가 있으면 맨 꼭대기에 있는 감 하나 정도는 남겨두지. 우리는 그거를 까치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쵸?
근데 그런 걸 남겨놓을 여력도 없이 다 뜯어가야 되는 거야. 왜? 갖다 바칠 게 많아서. 그러면 요때 이 배변인 벼 배는 이는 수탈 당하는 백성이라고 잡아주는 게 맞고 이쪽이 맞는 거겠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하나. 이건 긍정 부정의 대상이 아니야. 수탈당하는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수탈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최상위 포식자죠. 그리고 그 밑에 수탈당하는 존재가 있으며 그 수탈당하는 존재의 찌꺼기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최하위층이 있는 거죠. 감이 잡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 관계도를 그리는 작품이었고 결론적으로는 뭐랄까 관리들의 수탈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곤궁해지고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해주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어려운 작품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넘어가면 이번에는 산민이라는 작품이 나올 거예요. 참고로 이 산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실리는 작품입니다. 자, 산민의 제목은 어려운 뜻은 아니에요. 산에 사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야. 산에 산다면 보통 우리는 현대 기준으로는 자연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보통 속성의 거리를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텐데 조선시대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이마트 가깝고 역 가깝고 이런 좋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고 그렇지? 숲세권에 살고 싶어하고 맥세권에 살고 싶어해요. 아, 그나저나 요즘 맥도날드 왜 그래? 빵이 왜 그 모양이야? 되게 슬퍼지고 있어요. 요즘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 선생님 원래 빅맥 세트 선생님이 그 맥도날드 1년 동안 알바했던 얘기 한번 했는지 적 있었나? 선생님 옛날에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알바를 해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거 뭐 한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학비를 대주셨어. 떼땡큐지, 그치? 대신 이제 그 조건이 대신 네가 놀고 먹는 건 네가 알아서 써라. 이제 용돈 금지가 된 거야. 난 땡큐죠. 학비가 더 센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1학년 들어가서 바로 이제 알바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 했던 게 맥도날드. 시급 950원부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선생님 때는요. 참고로 점심 식사 한 끼가 보통 3,500원 했던 시절입니다.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옛날 같지? 옛날 맞네 진짜. 너 되게 옛날이네. 그때가 이제 선생님이 98학번이니까 1998년 너희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시절에 선생님이 맥도날드 알바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성비라는 차원보다는 그런 건 있었지. 우리가 빵을 만들어 먹었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선생님 너무 옛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 때는 큰 식사와 작은 식사라는 기준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는 시급제고 시간 단위로 일을 하잖아. 일을 이제 매니저 형이나 누나들이 이제 짤 때 뭐 예를 들어 뭐 형준이는 낮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뭐 다음에 타임시프트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표를 만드는데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 3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3시간이면 아까 950원이라 했을 때 대충 3,000원 좀 안 되잖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적인 식사가 30,000원 정도 했기 때문에 3,000원 그러니까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친구들은 큰 식사를 했었고 3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작은 식사를 했는데 그럼 큰 거와 작은 거의 구분은 뭐냐? 뻔의 차이. 뻔하면 모르겠. 그 빵에 맨 위에 올라가는 그 크라운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깨가 뿌려져 있는 게 큰 거야. 그럼 깨가 언제 뿌려있지? 뭐 빅맥이나 좀 큰 녀석들이 붙어 있고 작은 건 치즈버거나 불고기 버거 이런 거에 들어가죠. 근데 그런 건 개무시. 배고픈데 참고로 한참 배고플 때 아니야. 식욕이 왕성할 때잖아. 그때는 이제 불고기 패티를 2장씩 구워버려. 원래 한 장씩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2장 구운 다음에 치즈 4장 막 비밀이야. 몰라 하는 거야. 그래서 치즈 몇 장씩 딱 꺼내 와가지고 그냥 때려 눌러가지고 거기에 양상추도 이만큼 부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만들면 든든한 한 끼 식사였어요. 그래서 참고로 그때 이렇게 만들어 먹었던 버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더블 불고기 버거가 된 거야. 그때 선생님 할 때는 그런 메뉴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참고로 선생님이 알기로는 노량진부터 시작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이게 실제로 팔아봤더니 효능이 좋은 거야. 패티가 2장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든든한 식사를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요즘 빅맥은 실망을 그지. 왜 점점 맛이 없어져? 내가 늙은 거야? 아니면 빵이 안 좋아지는 거야? 옛날에 그 맛은 나지 않아.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워 먹는 거랑 시켜서 내와서 먹는 거랑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 문지객들의 품질이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양상추도 양도 줄어들었고 피클도 옛날에는 몇 장씩 넣어줬는데 요즘은 피클 1개나 2개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거잖아. 그렇지 않나? 내가 간 데가 이상한데요? 아무튼 갑자기 뭐 맥도날드에는 한탄을 왜 하고 있었는 거지? 자 아무튼 간에 맥세권 얘기다 그랬구나. 자 다시 돌아갈게요.
아니 이 귀한 시간에 맥도날드 얘기를 하다니. 자 그래서 이 산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평지에 사람들이 살기에 훌륭한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산 속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백성의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뭐야? 코드가 궁핍한 백성의 삶을 말하는 작품이다 라는 것이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를 그래서 마지막 결론까지 내리자면 선생님은 맥도날드 말고도 되게 많은 알바들을 해봤거든. 건설 알바도 해봤고 텔레마케팅도 해봤고 그 화장품 회사에 가서 비비크림도 신나게 발라발라 해봤고 이런 것 선생님 마몽드에서 조금 일했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은 그 덕분에 성향도 많이 바뀌었고 선생님 원래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쭈구리 계열이었거든. 그러니까 아싸라고 해야 되잖아? 아싸라고 해야 될까? 제가 친구들이랑 밀접하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이어폰 꽂고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 그런 계열의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대하는 일을 하잖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성격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말쯤에는 이제 화주파 만들어가지고 맨날 술 마시러 다니는 클럽 만들고 야 밴드 하자 그래서 밴드 만들어가지고 또 맨날 노래하러 다니고 막 이랬던 기억도 나고 별의별 생쇼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핵심은 그거야.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꼭 그게 알바의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양한 체험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미래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거든. 이런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계열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느낄 기회는 제일 좋은 게 알바 같은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맨날 딱 하면 생각나는 선생님 PC방 알바도 당연히 해봤거든요. PC방 알바는 심지어 군대 가기 직접까지 해가지고 야 그땐 내가 순진했지. 군대 갔다 오고 와서 휴가 때 부르면 놀러 오래. 근데 진짜로 부르더라? 그래놓고 나를 일시키는 거야. 그때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잠깐 도와주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날로 먹은 거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 PC방 주인 아저씨는 쉬는 어차피 휴가 나왔고 게임하고 놀고 싶잖니 와서 놀면서 일해라 이런 뜻이었던 건데 그리고 난 그걸 선의로 받아들였던 거 맞고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야 이거 공짜로 하루 그냥 먹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열받는 일도 이런 일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저런 체험을 많이 해봐야 돼. 젊어서 고생은 사서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저것 체험을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다.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해봐라. 가리지 말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대학은 꼭 갑시다. 한 방에 가자고요. 뭐 내년에도 이러고 있지 말고 한 방에 갑시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 분석해 봅시다. 일단은 이 작품의 갈래는 한 줄에 몇 개? 5개. 그러니까 5원 계열이고 그 줄수가 일단 딱 봐도 10개 넘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5원 배율식이라고 정리하시면 될 거고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가봅시다.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뭐 이리 오너라 이런 말을 했겠지. 그리고 말 타고 다녔다는 얘기는 이 작품의 화자 자신은 신분이 높은 사람일 거야. 뭐 양반 정도는 되겠지. 자 그래서 사람을 불렀더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보고는 오케이. 그래서 이 산민의 부인이 나타난 거야. 그럼 이 작품도 역시 실제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뭐 지금 이 작품의 제일 중요점은 관념적인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이 작품도 마찬가지였죠. 아이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사 곤란하여 안빈낙도 하기 힘든데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직접 들었던 얘기, 직접 마주보고 했던 얘기가 나온다는 거 공통점, 특이점으로 잡아놓으시고요. 아무튼 나와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을 내옵니다. 자, 부인은 지나가던 사람인데 밥을 줘요. 지금으로선 너희도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 근데 옛날에는 자주 있는 일이었고 왕왕 있는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이 온데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잖아. 오케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밥상을 내왔다라는 얘기는 민심이 훌륭하다. 순박한 사람이다. 만약에 사람들을 경계한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안으로 들이진 않았겠죠.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조선시대의 특징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행 다닐 때 각종 여행지마다 여객시설, 투숙시설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집에 들러야 돼 아무데나. 가다가 없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맞이해준 거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언젠가 길을 떠나야 될 일이 생길 텐데 그때도 나랑 똑같이 대접받으리라는 어떤 서로에 대한 암묵적 믿음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냥 문을 한꺼번에 열어준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물론 그 중에 도적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물어보죠. 오케이, 왜 혼자 여기 계시냐라고 했더니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 와. 여기까지 그냥 일하러 간 거잖아. 그쵸?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라고 합니다. 자, 부인의 얘기를 통해 듣고 있는 남편의 생활상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첫 번째, 밭 갈기가 어렵대요. 말 그대로 개간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돌 같은 거 걷어내야 될 거고 평탄화도 시켜야 될 겁니다. 오케이? 쉽지 않은 일이겠죠? 또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해서 서성대고 있대요. 두 번째 관찰 결과 뭐예요? 이웃이 없습니다. 무섭겠네요.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한밤중이면 나중에 이제 군대 남학생들 특히 저기 전방 가면 GOP 가면 한밤중에 무서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는 건 바스락 크슥탁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 대부분이 뭐냐면 사슴, 멧돼지, 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새 뭐 이런 것들이 야생동물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면 참고로 선생님은 초년병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갓 GOP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은 심교대 끝나자마자 GOP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북한 방향이야. 자 상식적으로 길은 이렇게 옆으로 나 있고요. 경계 근무는 어느 쪽으로 서야 돼? 이렇게 서야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덜덜덜덜 하고 있는데 왜냐면 무섭잖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참고로 내 사수는 옆에 자. 태평하게 자. 무서워 덜덜거리고 있는데 저기서 뭐가 움직이면 저 병장님 저 뭐 움직입니다. 그러면 딱 깨서 아이 뭔데 병신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때리기 시작해요. 닥치래 일단.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 그 병장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야. 저기는 사람이 넘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절벽이거든요. V자로 파이는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올 수 없으니까 없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자만 움직여도 덜덜 떨면서 뭐가 나타났다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번 맞고 나서 앞에 있는 건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다음부터 어디에다가 말해야 되는 걸 깨달았을까? 이제 우린 옆을 봐. 여기 안 봐. 아무도 안 봐. 옆을 보면 여기는 누굴 감시하는 걸까? 간부들, 중대장, 대대장, 소대장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돼. 그럼 병장들도 이제 소대장님 오십니다. 탁탁탁 깨우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경계 근무하고 있던 것처럼 이제 딱 해가지고 통과하면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동네예요. 근데 얼핏 보면 군기기 빠진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거기를 누가 건너가. 지뢰밭에다가 그렇지? 삼중철책에다가 쉽지 않은. 여러분들 왜 가끔 휴전선 넘어갔다는 얘기 듣잖아. 우리나라 동부전선하고 서부전선이 있겠죠? 동부전선은 산간지역입니다. 그쵸? 거기서 넘어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선생님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넘어오면 대부분 서부전선이야. 서부전선은 걸어서 올 수 있거든. 뚜벅뚜벅. 평지니까. 무슨 얘기죠? 왜냐면 늪 같은 지역 원래 넘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경계가 더 빡센 거야 원래는. 근데 우리 때는 그래서 경계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도 군대 가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 느끼는 게 두려움과 무서움.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걸 느꼈겠지. 야 봤더니 야생동물밖에 없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 도대체 여기서 왜 살지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한 걸 거야. 자 다음 하나 더 있어. 숲속에 사나운 호랑이가 많아서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못 차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위해를 가할 만한 동물들이 많아서 말 그대로 위험이야. 위험도도 높아. 그래서 함부로 막 걸러다닐 수도 없어. 여러분들 뭐 혹시 웹툰 중에 호랑이 형님 뭐 이런 것들 본 적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본 사람은 알 거잖아. 그치? 옛날에 호랑이 원기 얘기를 하고요. 자 아무튼 선생님 와이프가 저 내니 좀 보라고 재밌어 죽겠다고 꼭 보려는데 선생님 그거 할 시간에 게임을 하거든. 그래서 아직 못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강주리에 못 차서 궁핍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가 바로 서민들의 궁핍한 생활상. 그럼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이렇게 힘든데 왜 굳이 산속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죠. 가련할 손. 아이고 안타깝구나. 그래서 참고로 가련할 손도 중요한 말입니다. 할 손. 가련하구나 안타깝구나. 그럼 이건 무슨 정서? 연민의 정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곳이 뭐가 좋아서 가파른 산골짜기에 사는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는 공간의 이름은 뭐라고? 가파른 산골짜기 사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부인의 대답이 이거죠. 좋기야 하겠지요. 나도 역세권 살고 싶고 숲세권 살고 싶다고요. 숲세권은 아니겠지. 맥세권. 아무튼 살고 싶은데 저 너머 평지 가려고 해도. 그러면 보자. 요거랑 대립되는 단어로 저 너머 평지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분명히 이쪽은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쵸? 사람의 살기에 적합한 공간은 아닌 거야. 그럼에도
이 사람들도 똑같이 저놈은 평지에 살고 싶은데 이건 도시를 말하는 거였지. 문제는 고을 관리 겁이 난다고. 여기서는 고을 관리가 더 무섭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위험 요소와 여기서 말하는 이 고을 관리 중에 뭐가 더 위험한 거야? 얘가 더 위험한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기 얘네를 무서워서 여기는 못 간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얘네보다 얘가 더 무섭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만큼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의 어떤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는 안 나오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미치고 긴 작품들 가사가 많이 나왔어. 특히 이 뭐랄까 백성들의 궁핍한 삶을 그려낸 가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당장은 수능은 안 나와서 좀 서글펐고요. 거기 보면 리얼하게 다 그려놨습니다. 백골징포라는 말도 나오고요. 거기서는 백골징포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세 가족이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3인분의 어떤 재산세나 세금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아기가 지금 태어나자마자 세금이 들어와요. 아기가 태어나면 축복해줘야 되고 참고로 너희들 지금 너희 세금 내니? 니들은 법적으로 아직 그 국민 교육을 받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대상이 아닙니다. 알겠죠? 너희들은 물론 간접세는 내지. 너희들 물 사 마시고 핸드폰 사고 뭐 살 때마다 거기에 세금을 붙어 있는 건 간접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거지만 참고로 그걸 우리가 국민 계세주의라고 부르죠. 어쩌는 얘기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이 모두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이야. 모두가 부담한다는 거. 근데 적어도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진 않아요. 의료보험료를 내는 거나 그치? 아니면 뭐 재산세를 내거나 그다음에 뭐 자동차 보유세를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독립하자마자 바로 세금 러시가 터질 거예요. 오케이? 별의별 세금이 다 나옵니다. 그 월급의 일단은 절반은 좀 오버다. 한 1-20% 가까이는 무조건 일단 세금으로 다 일단 찢어져 나가니까 그건 참고하세요. 서글픈 일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무슨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힘겹고 괴로운 삶의 모습을 그렸고 옛날에는 이제 백골증포라고 해서 아까 백골증포 얘기하다 말았구나. 백골증포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 세금을 또 내고 또 사람이 죽잖아. 백골증포는 이거야.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지? 정상 아니니? 근데 관아에서 의도적으로 그거를 기록을 안 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사망신고서를 냈겠지. 근데 사망신고서를 접수를 안 해줘. 그리고 할아버지 봉까지 계속 내. 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또 관리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 한 마을에서 한 가족이 도망가면 그 가족 분량을 그 마을의 통째로 지워버려요. 너희들이 다 내. 그래서 한 집이 도망갈 때마다 참고로 옛날에는 그래서 보통 마을이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친척들이었잖아. 집성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A네 집이 B네 집이 도망가고 하면서 점점 남은 사람들만 더 괴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나중에는 담비 모피로 막 세금을 내고 그래요. 왜냐면 담비 모피가 비쌀 때는 담비 모피라고 내라고 하고 담비 모피가 쌀 때는 돈으로 내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다 털어먹습니다. 조선 후기가 그랬어요. 자, 아무튼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말하는 작품이었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자, 보조자료를 잠깐 펴주십시오. 자, 보조자료를 통해서 이제 이런 계열들의 작품을 몇 가지를 좀 더 추가로 하고 볼 텐데 참고로 여러분들 이러한 식의 작품을 가장 많이 쓰신 분이 누가 뭐래도 정약용 아닌가? 여러분들 정약용이 쓴 글이 이름의 제목이 뭐죠? 목민심서라고 하죠. 백성들을 다스리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말하는 작품. 근데 거기서나 이 정약용의 그런 삶의 세계관이 등장하는데 정약용의 한시들을 보면 물론 정약용이 쓴 한시가 몽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리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한다. 최소한 2작품 정도는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쌤이 지금 그 중에 한 작품 정도는 실어놨습니다. 자, 보조자료 72페이지 넘겨주세요. 정약용의 호박 넋두리라고 하는 작품을 같이 봅시다. 됐죠? 찾으셨나요? 보조자료. 자, 가봅시다. 쭉쭉 갈게요. 이 작품은요. 여기선 호박 얘기가 왜 나오는지 봅시다. 이것도 1, 2, 3, 4, 5, 6, 7이니까 7원 율시, 아니 7원 배율이겠지, 그치? 가자. 구준비 열흘 만에 여기저기 길 끊기고 성 안에도 시골에도 밥지는 연기가 사라져 라고 돼 있어요. 자, 비가 계속 온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옛날 장마 한번 얘기해드린 적 있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장마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겪었던 장마랑 틀이 매우 달라요. 우리 어렸을 때 장마는 비가 2주 동안 오는 거야. 16일 정도만 이렇게 와요. 쉬지 않고요. 계속이요.
이래도 되나 싶어요 나중에는. 하늘에 구멍 난 거 아닌가 싶을 텐데 그 정도까지 오는 게 보통 장마입니다. 지금 있는 건 장마도 아니지 뭐. 그냥 잠깐 비 오고 넘어가는 거지.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비가 오니까 길도 끊겼고 길이 끊겼는데 나라에서 지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밥을 제대로 지어갈 수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런 상태에서 태양에서 글을 읽다 집으로 돌아와 문 안에 들어서니 시끌시끌 야단법석이 난 거야. 오케이? 참고로 나는 이제 글공변 선비니까 세상사와 초연하게 그치? 공자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훌륭한 세상을 읽고 막 이렇게 공부만 하고 왔는데 집에 딱 돌아왔더니 막 난리가 난 거야. 왜지? 하고 읽어봤더니요. 들어보니 자 뭐야? 같은 계열이죠? 실제적 체험이 등장한다는 거. 그치?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끼니거리가 떨어져서 호박으로 죽을 쏘아서 허기진 배를 채웠대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 그치? 밥이 없는 거야. 쌀이 없으니까 있는 호박이라도 터는 거지. 여러분들 화생전이 아니고 이거 뭐지? 흥부전 보면 그쵸? 흥부전에서 밥을 왜 타죠? 먹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타먹자였잖아.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야. 호박을 먹는 것까진 좋았는데 어린 호박을 다 따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럼 이 어린 호박은 뭐죠? 잘 키워서 그치? 나중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어린 호박밖에 안 남은 거야. 그걸 따서 먹어버린 거지. 뭐예요? 궁핍한 생활상입니다. 이해됐나요?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야.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지금 있는 씨앗이라도 까서 먹어야지. 쌀이 있어요. 이 쌀은 심어야 될 쌀이에요. 근데 그걸 아니고 빨리 먹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호박을 다 따버렸고 늦게 핀 꽃은 지지도 않아서 열매는 아직 맺히지도 않았습니다.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니까요. 항아리만큼 커다란 옆집 밭에 호박 보고 계집종이 남몰래 그걸 훔쳐 가져와서 충성을 바쳤으나 도리어 맞느냐다. 아이고 너무 서글프네요. 그 와중에 종은 그 어린 호박까지 다 따고 나서 이제 우리 집에 또 먹을 게 없으니까 옆집에 있는 큰 호박을 훔쳐온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주인들인 거야. 근데 문제는 도둑질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처벌받는 중이어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야. 되게 슬픈 일이죠. 그래서 누가 내게 훔치랬냐? 회초리 꼬중 호대네. 자 지금 이건 내가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회초리로 두들겨 패고 있는 건 나가 아니지. 내가 들어와 보니 그 난리가 나고 있었던 거고 아마 집안의 어르신인 이제 집안의 리더인 이제 아내였겠지. 자 그러자 어허 제 없는 아이 이제 그만 화를 푸소하면서 그만하시라고 말하는 게 누구? 하자겠죠. 이해됐나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 호박 나 먹을 테니 더 이상 말을 말고 밭 주인에게 떳떳이 사실을 대로 얘기하소. 오케이? 호박을 따왔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호박은 우리 주인 어른이 드셨는데 차후에 이건 꼭 책임을 질 테니 지금은 잠깐만 용서를 구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말해달라는 얘기겠죠? 오릉중자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이제 고사가 인용된 겁니다. 참고로 뭐랄까 그 청렴 결백의 상징 같은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릉중자의 작은 청렴은 내 안이 달갑다네. 나도 장차 만나면 청은 오르겠지만 자 무슨 얘기야? 청렴 결백하게 사는 것을 나도 하고는 싶은데 그 쉬운 일이 아닌 건 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도 장차 언젠가 때를 만나면 청운에 오르겠지만 청운지지라고 하죠. 청운은 푸른 구름을 탄다는 맑은 구름을 탄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이제 높은 지위에 오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야. 이것도 관습적 용어. 청운에 오르겠지만 그게 되지 않으면 금광 찾아 나서야지. 그래서 대립적 시어 보이죠? 이거 쓸게. 청운 vs 금광이야. 청운은 이 작품의 화자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하지만 이상이 좌절됐으면 나도 현실도 생각한다. 금광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작품과 다른 점은 포인트가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백성의 어떤 삶을 어떤 뭐랄까 관리들에 대한 비판. 여기서는 관창이었고요, 그죠? 여기서는 누구였지? 고을 관리였다면 이 작품은 똑같이 고통스럽고 궁핍한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차이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권 서적 읽었다고 안에 어찌 배부르랴. 그치? 되게 현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책을 10,000권 읽었으면 뭐해? 우리 가족이 다 굶고 있는데 이게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맞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한 줄. 밭 두떼기만 있어도 계집종초에 안 지었으리. 자신을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그래서 곡식을 장만할 땅이라도 있었으면 뭐라도 할 텐데 그거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작품은 근데 궁극적인 의도는 통하는 거야. 자, 아까 비가 왔댔어, 그치? 근데 비가 왔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우리 현대의 서울을 생각해보자.
우리 진짜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 눈이 많이 온대요. 그러면 가만히 있니? 뭐가 바로 뉴스 일보가 떨어지자마자 뭐가 나오죠? 제설차가 나와서 밑에 연막까지 쫙 뿌려놓고 갑니다. 맞죠? 내일부터 태풍이 온답니다. 국가 비상 그치 태스크포스 열리면서 바로 비상대기 비상근무 하고요. 오케이? 비 많이 오면 강둑에다 막 군인 풀어가지고 쫙 그냥 정리도 해버리고요. 하죠? 안 놀아요. 물론 그 와중에 나쁜 놈들도 있어. 나도 인정. 근데 대부분의 좋은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쵸?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나라는 지금 이 조선 후기는 어떻다는 거야? 신경을 안 쓰잖아. 심지어 양반조차 이렇게 굶고 있는데 백성들은 말해 뭐해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자 조선 후기의 궁핍상을 그린 작품들은 습수요 그다음에 삼민 두 작품을 봤고요. 선생님은 거기에 정약용 현실을 통해서 양반들 역시 거기서 크게 벗어남은 없었다라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참고로 그 뒤에는 이제 삼민이라고 하는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는 연결됐던 거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한시 파트 세 작품 쭈르륵 해서 끝나버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세트 남았죠. 근데 참고로 다음 작품 세트가 어부단가일 건데요. 이 작품은 어부단가이기 때문에 또 연계 작품 하나를 더 배워야 돼요. 이게 어부가 계열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이 있는데 아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쉬었다 합시다. 이게 마지막 쉬는 시간 한 번만 더 하고요. 뒤쪽에 어부가 어부단가까지 해놓고 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끝내보고 나서 뒤쪽에 언매를 살짝만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10분만 쉬었다가 뒤쪽 얘기 본격적으로 이어서 갈게요. 자, 잠깐 후회 봅시다. 자, 이따 봐요. 줌을 2개 틀면 안 되나? 혹시 해본 사람? 줌을 2개 틀면 안 되나? 불편하네.